자, 9월 10일이고요. 자바 2일차. 자, 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이제 자바 개발할 수 있는 환경들 몇 가지 좀 세팅을 했어요. 원래 자바 코딩을 할 때 거의 국룰로 사용해 왔던 게 이클립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스크린샷 보면은 네,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인데 얘가 우리가 하려는 스프링 부트를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바를 할 때는 사실 이게 거의 국룰이긴 하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옛날 방식이 있고요. 보통 레거시 스프링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스프링 부트는 이를테면 뭐 차세대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스프링 부트를 지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전에 신촌에서 수업할 때 이클립스로 쓰다가 이제 막상 딱 스프링 할 때 되니까 지원을 안 해갖고 화딱지 나서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바꿔버렸거든.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세팅이 너무 번잡스러워서.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요즘은 이클립스보다는 인텔리제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좀 트렌드가 넘어가긴 했어요. 사실 코딩 프로그램 보기에는 거의 거기서 거기로 보이죠. 얘가 기능이 어마무시하게 많아. 그래서 기능 익히는 데만도 각 잡고 공부해야 될 판이에요. 근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들만 써도 내가 작성할 코드의 한 30%는 얘가 알아서 해주는 뭐 그 정도로 기능이 정말 좋은데, 그럼 우리는 이걸 왜 안 쓰냐? 유료야. 사이트도 한글판이 됐네. 개인용으로 맞춰볼까? 그나마 개인용은 좀 싸다. 자, 첫 회 구독형이에요. 연단위 구독이에요. $169고요. 이거는 그냥 자바에 대한 기능만 갖고 있는 거. 근데 인텔리제이라는 게 뭐냐? 혹시 파이썬 할 때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파이참이라는 프로그램이 이 인텔리제이에서 파이썬 기능만 뜯어낸 거야. 그래서 파이참이 원래는 인텔리제이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전체 기능이면은 $289, 1년 단위. 개인용이라 그러지 기업용이면은 가격이 진짜 사악해져. 올랐네. 원래 600 얼마였는데. $600 정도 했었는데. 사용자 1명당 기준 첫 회야. 회사의 개발자가 10명이면 이거 회사에 쓴다 그러면은 가격이 진짜 사악하죠. 자, 여기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리법인입니다, 여러분. 학원에서 쓴다 그러면 이 돈 지불해야 돼. 못해. 인텔리제이가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무료 버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스프링 자체를 지원을 안 해요, 그 버전. 그래서 인텔리제이 무료 버전으로 스플링을 한다 그러면은 웹사이트에 보면은 스프링 프로젝트 이렇게 빈 파일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운받아서 그걸 인텔리제이에서 이제 임포트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세상에 번잡한 것도 그렇게 번잡한 게 없어. 그래서 어떤 회사는 회사 복지가 우리는 인텔리제이를 전 직원한테 지급합니다. 그걸 그렇게 내거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바 개발자들이 진짜 이 프로그램 환장을 하거든. 근데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건 그만큼 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고사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고로 아직 그 학교 이메일 주소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학교 이메일로 얘네한테 메일을 보내면, 인터넷에 검색하면 메일 보내는 법 나와 있어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대신에 영어로 보내야 돼. 보내면은 학생 라이센스를 1년 단위를 무료 라이센스를 줘요. 그리고 그 1년 후에 또 무료로 또 갱신할 수 있게끔 안내 메일도 보내주긴 하는데,
내가 해봤더니 졸업해도 되긴 했어. 근데 나는 안만 봐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사실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그 코딩 프로그램들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깔아놓고 재미삼아서 그때 이제 기준으로 써보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예를 들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고 서브라임 텍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이게 제가 메인으로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생긴 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가 원조야.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들이 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제 후발주자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제 가장 대중적이 된 거죠. 차이점이 무슨 차이냐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사실 웹페이지예요. 그래서 크로미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라서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붙어 있는 개발자 누구예요? 보면 이제 화면 하나하나가 전부 이렇게 바디 태그에 윈도우스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다 선택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웹페이지야. 웹페이지라는 말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된 거니까 인터프리터 기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말했었던 게 인터프리터의 특징이 뭐야? 실행 속도가 컴파일 언어보다 느리다 그랬죠. 얘는 이제 컴파일 언어로 만들어진 거라서 실행 속도만 놓고 보면은 얘가 훨씬 편해요. 빨라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보다는 익스텐션이 좀 적어요. 왜냐면 이 서브라임 텍스트는 개인이 혼자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코드를 작성하면서 나오는 각종 편의 기능들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월등히 많아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자체가 웹이다 보니까 막 익스텐션 이것저것 깔다 보면은 지들끼리 충돌나서 막 프로그램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되는 경우가 사실 은근히 자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우리 설치하는 익스텐션들 따로 파일 하나 만들어서 쭉 정리해 놓으라고 했었습니다. 개강할 때. 왜냐면은 쓰다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날려버리고 다시 깔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오거든. 그게 뭐지? 재수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어제도 지훈님이었나요? 다시 깐 분이? 특별한 거 아니야. 그냥 자주 그래. 걱정하지 마. 또 그럴 거야. 근데 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신에 제공 기능이 적으니까 이제 작성하는 코드를 내가 눈으로 다 알아봐야 돼.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저는 쓰냐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실습을 하면서 막 내가 뭔가 작성을 하면서 예전에 작성했었던 거를 다시 열람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전에 작성했던 코드를 이렇게 열어놓고 뷰어용으로 써요. 얘를. 예전에 작성했던 거 열람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한쪽에 켜놓고 이제 뷰어용으로 쓰는 거지. 저는 집에 이제 모니터가 화면 중앙에 이제 이렇게 있고 옆에 하나 이렇게 세로로 세워놨거든. 그럼 이거를 세로로 이렇게 깔아놓는 거, 옆에 끼워놓는 거. 자, 오늘 진행할 거 자료는 다 드렸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할 거 이제 입출력이란 단원이죠. 자, 그럼 이제 컨트롤 시프트 P 누르고 다시 자바 크리에이트라고 검색하면은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는 메뉴가 나오죠.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 선택을 하고 노 빌드 툴스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바가 저장될 작업 폴더 선택해주고 그러면 여기 이제 프로젝트 이름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행할 각각의 단원 여기서 03 언더바 입출력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은 이제 여러분들 자바 작업 폴더 안에 이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안에 src 폴더 그 다음에 빈 폴더 그리고 .vs 코드 이렇게 폴더가 생긴다 그랬죠. 그리고 readme.md라는 파일이 생기는데 그 파일은 그냥 상투적인 거니까 지워도 돼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포해드린 수업 자료는 그냥 요 안에다가 적당히 이렇게 배치해 놓으시면 돼요. 요 리드미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날려도 되고. 뭐 웰컴 어쩌고저쩌고 하는 말인데 저도 귀찮아서 안 줘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이라고 하는 폴더 있잖아요. 빈 폴더는 지워도 돼요. 그 빈 폴더의 역할이 뭐냐면은 지워도 실행하면 또 생기거든요. 그 빈이라는 폴더가 뭐의 약자라 그랬죠? 바이너리 약자라 그랬죠? 이 자바 파일을 컴파일을 하면 어제 확장자가 클래스인 파일이 나온다 그랬죠? 이걸 자바 바이트 코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 클래스 파일이 저장되는 폴더예요. 그러니까 이 빈 폴더 안에는 우리가 F5키 누를 때마다 계속 지웠다 생겼다 지웠다 생겼다 해요. 그러니까 이 빈 폴더 자체가 없으면은 F5키를 누르는 시점에 다시 폴더가 생기니까 빈 폴더는 딱히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했었던 거에서도 빈 폴더는 따로 보관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6번 자바라는 폴더 어제 깃허브에 연결해 놓으셨죠? 뭐 안 해놓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각자 판단하세요, 이제. 그럼 이제 6번 자바라는 폴더를 깃허브에 연결해 놓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폴더 자체가 이제 깃 저장소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깃이랑 연결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파일 이름이요. 이름은 없고 확장자만 있어요. .git ignore. .git ignore. 자, 요거 잠깐 메모장으로
마우스 우클릭해서 편집 눌러갖고 잠깐 메모장으로 여세요. 아무거나 열어도 돼. 편집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 .gitignore 파일이 뭐냐면은 GitHub에 안 올리고 싶은 파일들. 그러니까 금지 목록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vs 코드라는 폴더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설정 정보예요. 여기 보면은 세팅점에 했을 때 폴더 경로들 있잖아요. 요거. 근데 요 .vs 코드 폴더 지우면 일단 제가 지울게요. 보세요. 어차피 기본 값들이기 때문에 빈 폴더도 지웠어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안 생기네. 얘는 만들어줘야겠다. .vs 코드는 남겨놔야겠네요. 다시 안 생기네. 원래 다시 생겨야 되는데. 자, 어쨌건 이제 빈이라는 폴더랑 빈이라는 폴더랑 이제 클래스 파일은 아까 봤다시피 삭제되면은 나중에 알아서 다시 생겨요. 그리고 이 .vs 코드 폴더도 사실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까 봤다시피 실행하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왜냐면 얘가 기본 값으로 알아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한참 쓰다 보면 나중에 다시 생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GitHub에 올릴 때 .vs 코드 폴더를 이제 GitHub에 올라가지 않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요, 보통은. 근데 얘도 같이 올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얘는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종류의 클래스 파일은 어차피 컴파일 할 때마다 새로 생기니까 올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빈이라는 폴더도 올릴 필요 없겠죠. 이렇게 두 개. 만약에 내가 GitHub에 또 안 올리고 싶은 종류의 파일이 있다. 예를 들어 별점 md 이렇게 하면은 모든 종류의 마크다운은 GitHub에 안 올라가게 돼요. 우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맥 쓰시는 분들은 .ds store라는 거 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ds store가 뭐냐면은 맥에서 각각의 폴더 자체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 파일이에요. 그래서 맥에서 기세 작업 올리면은 혹은 맥에서 폴더를 통째로 압축하면은 폴더마다 이 파일들이 들어있어. 이거 아무짝에도 쓸어보면 쓰레기 파일이거든. 자, 근데 이미 올라가 있는 파일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올라가 있는 파일들은 이 gitignore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저께 썼던 프로젝트 폴더에서 빈 폴더를 찾아서 지우고 기세에다 푸시하면 GitHub에서도 지워져요. 그 다음부터 이 빈 폴더나 클래스 파일은 안 올라갈 거예요. 이건 진짜 올리면 쓸데없이 용량만 차지하니까 얘네들은 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앞으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쓸 입출력 방법이에요. 입출력이 입력 플러스 출력, 인풋, 아웃풋, 줄여서 IO라고 한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죠. 자, 자바스크립트는 콘솔.로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바의 출력 메시지가, 명령어가 자바스크립트에 콘솔.로그가 있다면 자바에는 system.out.println이 있습니다. 여기서 ln이라고 하는 거는 라인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출력하고 줄 바꿔라. 그래서 자바라고 하는 걸 한 글자씩 출력하면은 하나 출력하고 줄 바꾸면 하나 출력하고 줄 바꾸면 이렇게 해서 아래로 떨궈요. 글자들을. 자, system.out.println의 또 다른 사용법. 파라미터를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줄 바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빈줄 같은 거 넣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println의 자매품, 그냥 프린트. 얘는 줄 바꿈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 글자씩 출력하면은 옆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 입력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하면서는 우리가 콘솔에서 작업할 때 어떤 값을 입력받고 시작하질 않았어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도 명령 프롬프트나 콘솔에서 실행할 때 값을 입력받아갖고 만약에 출력할 구구단은 몇 단입니까 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에 따라 실행하는 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입력을 받으려면 비동기 처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키보드로 값 하나 입력받겠다고 async await 또 걸면은 코드가 되게 비대해져갖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일부러 안 했는데 자바는 비교적 간단해요. 키보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을 입력받아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 실행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코드 절차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자바에서 패키지라던가 클래스, 객체, 스테이틱 이런 것들을 안 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코드 패턴으로만 기억하세요. 클래스 정의 상단에 요 구문을 하나 넣어요. import java.util.scanner. 스캐너라는 거는 대충 뭔지 감이 오잖아요. 그쵸? 스캐너라는 기능을 임포트라는 거야. 모듈 참조예요. 정확히 말하면 패키지인데 모듈 참조. 자, 스캐너라고 하는 녀석의 클래스를 만들어요.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system.in이라는 파라미터를 넣어주고요. 얘를 통해서 이제부터 입력받을 수 있어. 키보드를 통해서 내가 숫자 값을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은 reader.nextint.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인풋에 들어가요. 문자를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reader.nextLine. 그러면 키보드로 입력하고 엔터키 땅 친 게 일로 들어와요. 자, 입력을 다 받았으면 마지막에 close라고 해서 입력 기능을 닫아야 돼요. 자, 근데 문자라고 숫자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입력받아야 될 때 문자를 먼저 입력받고 숫자를 입력받아야 돼요. 요런 제약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예제 출력 println에서 java 그 다음에 요거는 빈줄 하나 출력하고 프린트로 또 자바를 출력하면 실행했을 때 이건 그냥 프린트, 얘는 println, 얘는 프린트, 그리고 사이에 빈줄 하나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입력받는 방법이에요. 자바 코드는 이제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블록 안에서 진행이 되고 이 메인이라고 불리우는 메인이라는 이름을 갖는 여기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래서 요 안에서 코딩이 이루어져요. 자, 클래스 밖에서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을 정의하는 거예요. 스캐너라는 모듈을 쓸 거고요. 1번. 2번. 메인 메서드 첫 라인에서 스캐너의 객체를 만들어서 리더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입력을 받아. 입력을 다 받았으면 나중에 얘를 클로즈라고 해서 그 입력 기능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사이에서 내가 입력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자를 입력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system.out.print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면은 줄바꿈 안 하죠. 그리고 입력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할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내용이 요 구문에 의해서 name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찍고서 여기다가 그럼 뭐 이렇게 입력하면은 요 숫자 값이 여기에 입력되고 next int 정수죠. 자, 그 다음에 키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은 얘는 실수죠. 얘를 저장할 때는 플로트 타입으로 선언했으면 next 플로트, 더블 타입으로 선언했으면 next 더블. 근데 자바 언어에서 정수 타입은 int가 기본이고 실수는 더블이 기본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은 실수는 그냥 더블형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기능 활용할 때는 이렇게 쭉 해서 연결하면 되죠. 그 자바스크립트처럼 문자라고 다른 변수를 덧셈으로 연산을 하면 다 연결을 해버려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거 있었죠. 이거요. 이런 식으로 출력 가능했잖아요. 그쵸? 벌써 빨간 줄하고 난리가 났죠? 이거 자바에는 없어요. 자바는 변수값 출력하려면 무조건 문자열하고 플러스로 연결해야 돼요. 자, 실행해보면 여기서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서 입력 대기 중이에요. 여기다가 입력하고 엔터. 나이를 입력하세요. 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가능해지면은 앞으로 예제들이 좀 더 달라져요. 왜냐면은 여태까지는 예제들을 실행할 때마다 전부 다 모두가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는 입력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 1교시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거 두 개 10분이면 충분히 정리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시작할게요.